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윤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노상훈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41기 노상훈 모른다고? HID 뭔지 아시죠? 제가 이 질문의 의도 모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살한다. 사살한다. 예, 특전사령관입니다. 아까 말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사령관님 전화를 받으셨죠? 사령관님 그 사실은 더 받으셨죠?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지금 한 10초간 말씀이 없다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 받으셨죠?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제가 고함 치기 전에 그래야지 속죄가 됩니다. 박구건 사령관 받으셨죠? 예. 그 제한되는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 전화 받은 내용이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 곽 사령관의 그나마 책임이 감경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뭐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사령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사령관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두 번째 전화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아까 제가 그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로 한 게 없느냐고 여쭤봤을 때는 말씀 안 하시더니 우리 또 존경하는 박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뭐 추가 통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을 들으니까 당시 대통령께서 두 번째 통화 때 뭐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오전에는 제가 전화 가신 것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의 이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예하부대에 지시를 해서 투입한 이 사항에 대해서 오로지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안가에 갔던 차량이 찍혀서 보도가 됐던데 대통령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왜 갔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날은. 대통령 안가에 근데 왜 가요? 그 장소 누구 만났습니까? 저 행안부 장관하고요. 저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법제처장님하고 그렇게 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럼 얘기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잠깐만요. 왜 전혀 만났는지 다 밝혀지겠죠.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속보에 보니까 그날 다음 날 이 계엄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계엄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날 안가에 같이 있었던 저 분들에게 김주현 민정수석도 왔는지 와서 이들이 이 정부의 진짜 이 정부의 법률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다 모여 있던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제처장도 8수, 윤석열 대통령도 9수를 했는데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알아요. 그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누구누구 네 분? 네 사람입니다. 예, 네 사람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저 민정수석 그렇게 넷이서 저녁을 그렇잖아요? 같이 했습니다. 네? 거기에 두 청와대 비서관이 있습니다. 있었죠? 청와대 비서관은 그 자, 자리에는 오케이, 없었습니다. 됐어요. 예. 그것이 나오자 지금 법제처장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당신들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자, 증거인멸한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게 증거인멸이에요. 범죄 저질렀잖아요. 그날 저는 거기서 논의된 그러니까 저는 범죄를 지금 저지른 적이 현재 없습니다. 들어봐요. 그 네 분이 논의된 사항만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뭘 논의했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그날 만나서 저도 그냥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침 연락이 왔길래 저녁 먹자고 연락이 왔길래 저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갔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다들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한숨만 쉬다 왔다고요. 민정수석도 아는 게 없고 예. 이상민 없습니다. 장관도 없더라고요. 아는 게 없고 이상민 장관도 전혀 아는 게 없이 그냥 물론 국무회에 참석을 했지만 그 당시 있었던 상황도 제대로 잘 얘기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죠. 지금 귀하들은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 거다. 아니 근데요. 하지만은 진짜 제가 검증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거기에서 모의해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을 바꿨어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피체포 의원들을 과천 방첩사 지하 구금시설로 체포해서 넣으라고 지시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본인이 못 들었다는 거 말고 그건 알고 있죠. 그런 모릅니다. 지시를 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모릅니다. 언론 보도 안 봅니까? 언론 보도에 난 것은 언론 보도에 난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기부 1차장한테 지시했고 그 내용을 현재 경찰청장도 그 얘기를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한 걸 못 들었어요? 언론 보도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안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내부에 있는 구금시설 과천 지하에 있죠? 구금시설 과천지하에 없습니다. 신문시설 있죠? 수사단장, 안보수사실장. 수사단에 그 내 구금시설이 있죠? 구금시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어디에 수용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를 또 이재명 대표를 어디 넣으려고 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모른다니까 빼고요. 손 드신 분 그 마이크 좀 드리세요.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 준장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예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네, 관련된 내용은 자세하게 나중에 진술하겠습니다. 왜 서로 미끄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노상훈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육사 41기 노상훈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훈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훈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저도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근무한-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훈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박민우 후임인 김봉규 몰라요? 그 사령부저 인원입니다. 그렇죠. 정성우 가라에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20명 명단 누가 작성했어요? 20명 불러서 대기시켰다고 했는데 명단 누가 작성했냐고요? 그 인원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그 누가 선발했냐고. 지금 말씀하신 인원들이 정성우 김봉규가 선발했죠? 예. 국방조사본부장. 예. 이들 바로 조사하세요. HID 통상 훈련 받을 때 무슨 복장으로 받습니까? 훈련복이 어떻게 돼요? 훈련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복. 예. 그러죠? 자, HID 역할이 여기서 우리 민주당에서 체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고. 예, 예. 명확하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뭔지 아시죠? 제가 이 질문의 의도. 모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HID 들어갈 때 뭐 입고 가요? 들어갈 때 뭐 입고 가요? 어디를 들어갈 임무 수행할 때 뭐 입고 들어갑니까? 임무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예. 제가 공작대장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HID 갔다 왔고요. DMZ 돌파 훈련할 때 갔다 왔고요. 자, 초소부터 인민군 복장 입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거죠. 약간 소요. 이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HID 속초 있는 HID가 7명 서울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체포조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인원들은 체포조보다는 실제 사회를 혼란시키는 북한군 역할이나 또는 이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했을 것 같아요? 임무는 안 받고 대기했잖아요. 서울 예. 그 판교 모처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인원들 선발을 10월 30일 날 특공무술 뛰어난 우수한 상사급 이상 뛰어난 사람들 선발해 달라고 30일 날 누구한테 지시받았나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봉규 대령하고 정성욱 대령이 그 속초 있는 부대 이런 부대에 해서 5명을 올리라고 그랬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죄송한데 11월 7일 하고 7일 날은 그 사령관이 전화해서 이 인원들 그 휴가 갔느냐 물어보고 당분간 휴가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었죠. 그런 지시 한 적 없습니다. 다 그 확인이 된 사항인데 왜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14일 날 정도 돼서 이거 없었던 걸로 해라라고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없기는 왜 없습니까? 자세한 것까지 다 있는데.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PPT 띄워주십시오. 민주당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띄워주세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월 3일 오후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12월 3일 오후 단골 이용원에서 머리를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산 만찬에 간다는 말을 했다. 이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죠, 지금은.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단골 이용원, 광화문에 있는 단골 이용원에 간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제보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전혀 관계가 없고 이 이용원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용원에서 들은 얘기를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짓말을 만들어낼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제보자로부터 이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용원에 간 사실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녹취 재생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이용원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저 전화드리고 국회고요. 네. 혹시 개엄하는 날 당일날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혹시 머리 자르고 간 게 있나요, 오후에? 네. 자르고 가셨어요? 네. 혹시 몇 시쯤 오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고요? 5시 한 50분에 오셨어요? 5시 50분쯤에. 네. 네. 이 이용원 사장님은 용산 만찬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머뭇거리고 누군지 신분을 재확인한 다음에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일단은 부인. 1분 더 드리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게 내란 사건과 관련된 것이고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전에 이 내란 모의를 알았을 수 있다. 이 내란 계획을 사전에 이 만찬장에서 들었을 수 있다. 이 만찬이 만약에 있었으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핵심 관계자들의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경찰 국수본에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중간 행선지가 확인됐습니다. 12월 3일 오후 5시 50분 광화문 소재 모 이용원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방문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동선을 교통 CCTV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 행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비가 반드시 조속히 가려져야 한다고.